네, 2부 이어서 진행하겠는데, 어, 아까 이 트레이스까지 설명을 하고, 네, 무브젯 이 제로 익스텐션과 사인 익스텐션 바로 넘어가려 했는데, 제가 깜빡하고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되게 단순하지만, 네, 그래서 급하게 좀 하나 넣었는데, 바로 종료하는 방법은 알겠죠? 네, 시작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제가 깜빡하고 종료하는 방법을 설명 안 했는데, 단순합니다. 그냥 Q 입력해주면 돼요. 여기 Q 입력해주면은 바로 디버깅을 종료합니다. 그래서 좀 시작하는 방법은 디버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의 파일을 여기 보시듯이 디버그 한 다음에 이 디버깅할 프로그램을 지정을 해줘서 실행을 했다면은 이제 종료할 때는 Q를 눌러서 꺼준다 라는 거, 거기까지 네, 확인하시면은 이 디버깅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뭐 디버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바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 그 디버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따로 강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주 단순하게나마. 그래서 무브 명령어까지 지금 받고 이제는 무브 제로 익스텐션과 사인 익스텐션이라는 두 가지 명령어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계속 제가 풀어서 얘기했지만 하나는 제로 확장. 그러니까 무브 이 ZX라고 하는 거는 바로 제로 익스텐션, 제로 확장이라는 뜻이고요. move xx는 바로 사인 익스텐션이라는 말인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확장이라는 뜻이죠. 확장을 한다라고 하니까 바로 작은 피연선제에서 큰 피연선제로 갈 때의 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들 아까 무브 명령 볼 때는 그 피연산자의 크기가 서로 일치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에 사용되는 게 바로 이 move ZX와 move SX입니다. 이 두 가지 명령어는요, 8086에서는 제공 안 해주고 386부터 제공을 해줍니다. 이걸 사용하려면은 그 이제 여기서 처음 언급이 되는데 바로 이 어셈블러 디렉티브 지시어 중에서 이제 어셈블러 디렉티브니까 어셈블러 지시자 중에서 386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지시어를 명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드에다가 그냥 필요한 부분, 이런 386 이상에서 쓰는 그 코드가 필요한 부분에 그냥 이렇게 .386 이렇게 써주면 돼요. 뭐 만약에 286 이상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 코드를 짜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실행이 되냐면은 그러니까 전송하고자 하는 예, 더 크기보다 더 큰 경우, 그러니까 피연산자가 작은 데서 큰 데로 가는, 피연산자가 작은 경우에서 큰 경우로 갈 때 바로 이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근데 왜 제로 익스텐션과 사인 익스텐션을 구분을 해놨냐 라는 거는 바로 정수 데이터가 양수인 경우도 있지만 음수인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호 비트를 고려할 필요가 생긴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이 뒤에서 그 예를 들겠는데, 자 일단 양수인 경우에는 별로 고려할 게 없죠. 양수인 경우 8비트, 그러니까 1바이트 정수를 보면은 1바이트가 마이너스 128에서 127까지 표현할 수 있다 했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진수로 표현하면은 마이너스 128, 일단 127은 0111 1111이거든요.
마이너스 128부터는 10000000이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양수인 경우에는 이거를 더 큰 여기에 0000 0000 해가지고 워드 크기로 옮긴다고 해봅시다. 워드 크기로 옮긴다 했을 때 양수이면은 그냥 앞에다 0000 붙이면은 뭐 상관없어요. 양수는 뭐 부호 비트, 여기 보이는 부호 비트 같은 거 고려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0만 앞에다 붙여주면 끝입니다. 그렇게 해줘도 데이터에 손실 같은 게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127이라는 값을, 그러니까 8비트에 127을 16비트 127로 한다 해가지고 비트가 바뀌진 않습니다. 그냥 앞에 0만 붙을 뿐이에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127은 아니고 1이니까 3, 2, 그러니까 0x23이에요. 0x23. 0x23이라는 그 8비트 정수를 16비트로 확장한다 칩시다. 16비트로 확장했는데 16비트로 확장한다 해서 양수니까 이게 사인 익스텐션 하든 제로 익스텐션 하든 간에 그냥 앞에 0만 이렇게 붙을 뿐이에요. 그런데 음수 같은 경우에는 좀 얘기가 달라지죠. 자, 이거는 A3인데 이 0xA3 0xA3은 그 음수거든요. 음수. 이게 십진수로 따지면은 아마, 자,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A3인데, 자, 보면은 A3이 마이너스 93이죠. 마이너스 93. 자, 마이너스 93인데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이 값은 마이너스 93입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16비트로 확장을 했는데 이 앞에다가 아까 여기 양수값에다가 그냥 앞에다 0, 1바이트 더 덧붙인 것처럼 그냥 여기다가 0을 붙여버린다. 그렇게 하면은 이 값은 뭐가 돼버리죠? 음수가 아니게 됩니다. 더 이상 이 값은 이제 음수가 아니라 그냥 0x 00 a3이니까 십진수로 따지면은 160 플러스 3 해서 163이네요. 163.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거는 마이너스 93이잖아요. 16비트로도 마이너스 93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163이 돼버렸죠. 앞에 0을 붙여버렸더니. 이거는 잘못된 확장입니다. 말 그대로 데이터가 깨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맨 앞에 이 부호 비트 있죠. 이 부호 비트에 따라서 그 부호에 맞게 확장이 될지 안 될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걸 결정할 수 있기 위해서 무브 사인 익스텐션이 따로 있는 거고 제로 익스텐션이 따로 있습니다. 제로 익스텐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부호가 있든 없든 간에 그냥 0으로 다 채워줘요. 그냥 부호 없는 정수라고, 그러니까 부호 없는 정수를 확장할 때는 이 제로 익스텐션을 쓰겠죠. 근데 이거는 부호 있는 정수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냥 이거는 그 음수인 거를 보존시키기 위해서는 사인 익스텐션을 써서 이렇게 앞에다 1을 채워줄 수 있게끔, 부호 비트인 1로 다 채워줄 수 있게끔 이렇게 사인 익스텐션을 써줘야 됩니다. 어쨌든 용도에 맞게
move 제로 익스텐션과 사인 익스텐션을 구분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제 확인해 볼게요. 자, 데이터들을 일단 볼까요?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F0, 그러니까 1111 0000 해가지고 여기 맨 앞이 1이니까 음수죠. 음수 데이터와 양수 데이터,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move 제로 익스텐션과 사인 익스텐션 쓰려고 앞에다 .386 붙였죠. 이렇게 지시를 해주지 않으면 어셈블이 되지 않습니다. 이 프로세서에서는 못 쓰는 명령어다 이러면서. 어쨌든 .386을 썸으로써 그거에 맞는 바이너리 코드를 생성하게끔 이렇게 지시를 해주고, 자, 일단 제로 익스텐션을 먼저 합니다. 제로 익스텐션 한다면은 바이트 1은 그 양수였으니까 AX에 들어가는 값은 일단 원래 8비트 정수였던 25였다가 앞에다 그냥 0으로 이렇게 채워주는데, 제로 익스텐션이니까 BX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음수죠. 여기서는 음수로 쓰이는데, 이것도 제로 익스텐션이니까 그냥 0으로 채워져서 이제 BX에 들어가는 순간 이 F0라는 값은 양수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런 제로 익스텐션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냥 unsigned int로 쓸 때, 그러니까 unsigned 정수로 쓸 때 그런 경우에만 쓴다 했죠. 그런 경우에 자주 쓴다 했죠, 일반적으로. 근데 부호가 있는 경우를 고려해야 될 때는 사인 익스텐션을 쓴다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동작의 차이가 생기는데, EOH가 얘는 양수이기 때문에 0이 붙긴 하지만 이제 여기에서는 BX의 이제 F0가 그 음수이기 때문에 다 1로 채워져서 F0H가 됩니다.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그 디버거에다가 한번 실행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제 코드는 제가 구글 드라이브에다 다 공유해 놨어요. 자, 예제 2번까지 받고 다음에 이제 익스체인지 명령을 보겠습니다. 익스체인지는 무브하고 다르게 그냥 데이터를 복사하는 게 아니라 교환합니다. 스와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 2, 3, 4 있는 거를, 자, ABCD랑 한번 교환을 해볼게요. 자, AH는 지금 AB죠. AB랑 바이트 1 바꾸면은 이제 AH에는 1, 2가 들어가고 1, 2가 있던 데는 AB가 들어갑니다. AH는 1, 2가 되고요. 다음에는 AL에는 바이트 2 해가지고 여기에는 이제 CD가 들어가고, 그리고 AL에는 3, 4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AX는 1, 2, 3, 4가 되고 여기 바이트는 A, B, CD가 되겠죠. 익스체인지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사용할 수 있는 피어 사녀도 무브랑 이렇게 딱히 차이가 있고 이런 건 아니어서 이 정도까지만 그냥 단순하게 언급하고, 뭐 사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어렵진 않죠. 네, 그래서 바로 다음에 소개할 이 RIA 명령어, Load Effective Address 명령어를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이거는요, 그 레지스터의 값에다가 오프셋 주소를 초기화해주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그 메모리 데이터 보시는 것처럼 이 오프셋 주소를 주면은 그거를
레지스터에다가 그 오프셋 주소를 초기화를, 그러니까 저장을 한다는 뜻이에요. 적재해준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는 것처럼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하는 그 오프셋, 그 메모리상에 있는 데이터의 오프셋 주소를 bx에다가 적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소값이 적재하는 뜻이에요. 주소값을 적재해라. bx에는 데이터 테이블의 주소값이 전형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리아 명령을 통해서 이제 주소값을 적재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간접 주소 같은 거 참조할 때 많이 이용이 됩니다. 리아 명령의 존재 이유가 이런 거죠. 간접 주소라던가 인덱스 주소 이런 걸로 참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덱스 레지스터나 베이스 레지스터 이런 데에다가 보통 이 리아 명령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bx나 di, si에다가 이제 그런 걸 오프셋 값을 초기화할 때, 이런 메모리상의 데이터의 오프셋 값으로 그 레지스터 값을 이제 초기화할 때 이 리아 명령어를 사용한다 하고 알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오프셋 연산자라는 게 또 있는데, 아까 앞에서 봤던 다른 연산자 중에 PTR이라는 게 있었죠. 이거는 오프셋이라는 겁니다. 오프셋 연산자는 그 변수에 아니면 레이블에, 그 명령 앞에 붙는 레이블에 오프셋 주소, 즉 데이터 세그먼트나 아니면 코드 세그먼트에서 사용되는 상대적인 주소를 반환을 해주는 그런 연산자입니다. 어셈블러에서 제공해주는 기능이죠. 앞에서는 이 오프셋 주소를 그냥 이렇게 bx에다 저장한 거죠. 자, 이거는 무브랑 다르게, 만약에 자, 리아랑 무브랑 잠깐 헷갈리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자, 일단 데이터 해가지고 이런 값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대략 0x 뭐 05에 있다고 칩시다. 오프셋 주소가 ds 0x 05 이렇게 돼 있다 쳐요. 주소 값이. 그러면은 bx 밸류 하는 거랑 move bx 밸류 하는 게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둘 다 bx에다가 어떤 값을 적재하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밸류를 그냥 메모리 피연산자로 봐서 그 피연산자에 직접적으로 참조를 해서 7이라는 피연산자를 가져옵니다. 근데 리아 명령 같은 경우에는 이 밸류 자체가 피연산자예요. 그래서 그 밸류의 주소값인 0x05가 bx에 저장됩니다. 그러니까 bx에 move 명령을 쓰면은 7이 저장되는 거고, 리아 명령을 쓰면은 0x05라는 이 밸류의 그 오프셋 주소가 저장이 됩니다. 데이터 세그먼트 내에 있는 그 밸류의 오프셋 주소. 근데 이 오프셋, 그래서 그걸 이제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 오프셋이라는 그 연산자를 쓰면은요 또 얘기가 약간 달라집니다. 자, move 명령을 썼는데 오프셋이 앞에 붙죠. 오프셋은 말 그대로 데이터 테이블의 그 값이 받듯이 value라고 했을 때 move하고 value 하면은 7이 반환된다 했잖아요. 근데 그거랑 다르게 앞에다 오프셋을 붙이면은 move 명령어를 쓰더라도, 그러니까 move하고 dx 한 다음에 프렛에서 value 해주면은 이 dx에는 7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여기 value의 그 주소값인 0x05가 이렇게 반환이 돼서 오프셋 연산자 덕분에 그 0x05가 dx에 저장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두 가지는 같은 기능을 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bx에다가 데이터 테이블의 오프셋 주소를 적재하는 명령어가 리아로서 따로 제공이 되는 반면, move 명령어를 쓰려면은 데이터 테이블을 쓰더라도 앞에다 오프셋 연산자를 붙이면은 데이터 테이블의 그 주소값이 레지스터에 적재가 된다. 이렇게 동등한 의미를 쓸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뭐 그렇다 해가지고 완전 똑같은 명령어인 건 아닙니다. 뭐 기능상 똑같을 수 있어도 이게 무음 명령어랑 리얼 명령어는 엄연히 다른 명령어예요. 예. 그래서 마지막 예제를 네, 보고 끝내도록 하겠는데, 자, 이번 예제는 조금 복잡합니다. 네, 되게 예시를 복잡하기보다는 그냥 코드가 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시를 하나하나 다 들어갔기 때문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뭐 이번 수업 시간에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그 여러분들 제가 그 이 코드 예제 코드는 다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공유를 해드렸으니까, 예, 그거는 직접 여러분들이 실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더 예제를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어쨌든 데이터는 바이트 값 2개랑 워드 2개, 그리고 바이트 밸류, 바이트 어레이, 그리고 워드 어레이,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어드레싱 모드에 따라서 무브 명령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다뤄봤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 바로 즉시값을 쓰는 경우죠. 그러니까 immediate를 쓰는 경우. 그래서 AX에다가 0으로 채워주는 경우, BX에 0으로 채워주는 경우, AX에 0X FFF, AL에다가 10을 채워주는 경우, 이렇게 immediate한 값을, 즉석값을 레지스터에 넣어주는 경우가 첫 번째고, 다음에는 레지스터끼리 AX에 있는 거를 BX에 넣어주는. 지금 여기 보면은 AX는 이런 값이 됐겠네요. 이런 값을 지금 BX에다가 넘겨주겠다는 뜻이죠. 이거는 그래서 BX도 0x FF10이 됐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이렉트 어드레싱 모드인데, 다이렉트 어드레싱은 말 그대로 그냥 그 메모리 피연산자 그 변수 이름을 이렇게 그 명령을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워드 밸류 1에 오프셋 주소를 주면은 그 오프셋 주소를 따라 들어가서 데이터 세그먼트에 있는 이 8086H라는 값을 AX에 적재한다, 이 뜻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바이트 밸류 1을 AL에 넣었으니까 8010이 되겠죠. 그 8010이라는 거를 워드 밸류 2라고 하는 이 초기화되지 않은 영역에다가, 초기화되지 않았다는 거는 뭐 그 메모리 상태는 그대로 돼 있는데 그 위에다 그냥 초기화하지 않고 그냥 쭉 적재하겠다, 이 뜻이거든요. 어쨌든 그 상태에서 8010을 넣어주겠다, 이 뜻이에요. 여기다가 8010. 메모리 상으로 보면은 1080으로 되어 있겠죠. 바이트 단위로 하위 바이트부터 저장되니까. 그 다음 경우는 이제 변이가 추가되는 경우,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추가되는 경우예요. 직접 주소에. 그래서 바이트 어레이인데, 바이트 어레이 시작 주소를 가리키는 이름이 바이트 어레이죠. 바이트 어레이 시작 주소니까 1, 2를 가리키고 있을 건데, 여기다가 플러스 2를 하면은 3, 4, 5, 6 해서 5, 6을 가리키죠. 그래서 AL에는 5, 6이 저장되고, 그 다음에 자, 이런 노테이션을 쓸 수도 있다 했죠. 이런 표기법을 그 여러분들 시언어에서 배열 참조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대괄호 기호 써가지고 그 변이값 넣어주는 거랑 이렇게 플러스로 해가지고 결합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 어셈블러에서 허용해주는 노테이션인데, 어쨌든 똑같은 기능을 해서 플러스 3하니까 여기 78이 AL에 저장된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워드 값들을 넣어준 코드들이죠. 1020이 먼저 저장이 됐고, 여기에서 10을 가리키는 게
어레이의 그 시작 주소인데 그 다음에 플러스 1 하면 20을 가리키고 플러스 2 하면 30이죠. 플러스 1, 2, 3 플러스 3 하면 40이고 그래서 플러스 2를 해줘서 3040이 저장되게끔 했습니다. 만약에 플러스 1 해줬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워드 어레이 한 다음에 플러스 1 한 거를 AX에 넣어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됐다면은 자 이게 20, 10, 40, 30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워드 어레이죠. 워드 어레이 시작 주소. 여기에 플러스 1 했으니까 여기겠죠. 여기를 가리키겠죠. 워드 단위니까 값으로 치면 4010.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요 AX에 4010이 적재가 됩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다음 영역 가리킬 때는 그 워드 크기에 맞게 플러스 2씩 더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더블 워드, 그러니까 D워드 배열이었으면은 플러스 4씩 해줘야겠죠. 플러스 4, 플러스 8. 여러분들이 뭐 C 언어 같은 거 다뤄보시면 그 말록 함수 같은 거 써봤을 건데 거기에서 사이즈 오브 뭐 인티저 막 이렇게 해놓고서 곱하기 그 배열 길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이즈 오브 하는 것처럼 사이즈 오브 크기로 워드 배열이면 워드 크기로 이렇게 증가를 해야 정상적인 값이 증가합니다. 이 어셈블리어 같은 경우에는 그 주소 참조하는 게 바이트 단위로 되기 때문에 C 언어 같이 이렇게 포인터 그 연산이 돼가지고 자동으로 막 그 값이 계산돼서 이렇게 카운트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고급 언어라서 누릴 수 있는 나름의 장점이죠. 근데 이거는 바이트 단위로만 주소 참조가 되기 때문에 바이트 크기에 맞게 잘 더해져야 됩니다. 다음에 경우는 간접 주소를 사용할 경우에요. 간접 주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리아 명령을 쓰는 차례가 왔죠. 그래서 일단 그 bx가 범용 레지스터 중에서는 베이스 레지스터로 쓰일 수 있는 유일한 레지스터를 했는데 bx에다가 바이트 어레이의 오프셋 값, 바이트 어레이의 시작 주소를 일단 적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bx에는 바이트 어레이의 그 시작 값인 1, 2가 저장되는 게 아니라 이거의 주소, 오프셋 주소가 저장된 거예요. bx에는요 바이트 어레이 값이 아니라 주소 값이 저장된 겁니다. 주소 값 주의해야 돼요. 주소 값이에요. 그래서 그 주소 값을 간접 참조를 한 겁니다. 이렇게 bx에다가 대괄호를 씌워주면요 간접 참조한 거예요. 간접 참조. bx 레지스터에 들어있는 이 바이트 어레이의 주소 값을 참조해서 AL에 넣어줬기 때문에 AL은 1, 2가 됩니다. 그리고 8086 같은 경우는 간접 주소에다가 변이가 추가될 수 있다 했죠.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추가될 수 있어서 bx에다가 플러스 2란 값을 간접 참조하면은 3, 4가 될 거고 플러스 2 하면은 5, 6이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리아 명령 대신에 그 무브에다가 오프셋 그 연산자 사용해서 워드 어레이의 그 주소값을 bx에 넣어봤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bx를 일단 간접 참조하면은 1020 될 거고 bx에다 플러스 2 해주면은 3040을 간접 참조할 거고 bx 플러스 4 한 다음에 간접 참조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 대괄호는 마치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 시연에서 따지면은 이제 어레이가 있으면은 그걸 이렇게 앞에다 간접 참조, 그러니까 역참조해주는 이 에스터리스크를 추가해준 거랑 비슷한 기능을 합니다. 자 다음에는 인덱스드 어드레싱 모드에 대해 볼 거예요. 인덱스드 어드레싱 모드는 되게 그 인덱스 레지스터를 사용하는 방식이죠.
자, 일단 첫 번째 경우는 인덱스 레지스터에다가, 그러니까 인덱스로 쓰는 거예요. 인덱스로. 이 바이트 어레이라고 하는 그 베이스 주소를 주고 기준 주소를 주고 거기다가 인덱스인 값, 일단 인덱스가 0이니까 이거랑 같은 거죠. 근데 여기다가 인크리먼트,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인크리먼트 한 거예요. 그냥 1 증가거든요. 그러니까 고급 언어로 따지면 이렇게 한 거랑 똑같은데 1 증가한 다음에 바이트 어레이 하고, 예, 여기다가 1 증가한 거니까 이렇게 보면은 1, 2가 아니라 3, 4가 됐겠죠. 여기다가 또 1 증가해서, 예, 바이트 어레이 하고 SI 이 인덱스로 참조하면 5, 6이 될 거고, 여기서 또 1 증가했습니다. 일단 그럼 이제 7, 8을 가리키겠죠. 근데 여기부터는 이제 베이스 주소를 이렇게 그냥 상수로 준 게 아니라, 상수 주소로서 베이스 주소 준 게 아니라 bx라고 하는 베이스 레지스터에다가 그 오프셋 값을, 예, 적재를 해놓고 bx에다가 si 한 거죠. 그러니까 bx에다가 이제 7, 8 할 수 있는 그 si 한 거를 간접 참조해서 이제 AL에는 7, 8이 되고 플러스 1 해주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경우는 이제 베이스 레지스터, 인덱스 레지스터 한 다음에 거기다가 또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추가한 경우거든요. 그 첨가한 경우인데 이렇게 해서 플러스 1 해주면은 그 다음에 9A 플러스 2 해주면은 BC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여기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제가 계속 양수만 예로 들어서 음수도 이렇게 두 가지 추가해 봤습니다. 그래서 음수를 하면은 오히려 앞으로 가서 5, 6이 되고 마이너스 2 하면은 3, 4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종료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총 5가지 명령어와 3개의 예제를 좀 들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예, 그 카카오톡 톡방에서 질의응답 해주시면은 제가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수업도, 네,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 주에 이어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